그러면 한번 오늘 저번 주에 했던 거 이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코드에 이제 인서트 쿼리를 날리는 부분을 dbut를 사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좀 해놨는데 이제 모디파이 기능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아니 모디파이가 아니다. 모디파이가 아니라 리스트 기능에서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디파이 기능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러면 insert, write, list, modify 3개 만들어 놨으니까 일단 리스트 쪽 한번 하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자,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날릴 쿼리를 작성하고 해당 쿼리를 날리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걸로 받아온 결과를 한번 압축을 푸는 과정이 좀 필요했죠. 압축을 풀어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넘어온 상태를 압축을 한번 풀고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아티클 객체로 조립을 했어요. 왜냐면 리스트에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했었죠. 자, 인설트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트라이 캐치 부분 주석 그냥 걸어 버릴 거고요. 여기서 얘는 그냥 두죠. 일단 얘는 그냥 두고 여기다가 우리가 해봤던 이 방식처럼 얘를 그냥 좀 가져올게요. 그리고 인설트 쿼리가 아니라 셀렉트 쿼리를 날려줘야겠죠. select from article. 그리고 이만큼의 쿼리를 또 날려줘야 되는 거니까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날리고자 하는 쿼리는 사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쿼리를 날리려고 세팅을 한 건데, 자, 이 쿼리를 db util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명령할 거예요. select rows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겁니다. 제가 dbutil 옮기고 나서 간단하게 언제 쓸지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select rows, select 조회할 거야. rows 복수계니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조회할 거야. 이런 의미였죠. 자, 근데 이 친구는 리턴 타입이 존재했어요. 리스트 맵이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냐? 리스트 내에 순서가 있는 배열 객체 느낌이었죠? 예를 들어 뭐 데이터가 2줄 넘어온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 안에 방이 2개가 생겨나겠죠. 0번 방과 1번 방. 그쵸? 그 안에 각각 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맵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줄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압축된 형태를 받아오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아티클 테이블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한 줄의 데이터가 맵의 형태로 넘어오게 될 거고 그 맵을 리스트로 갖고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리스트 안에 맵 객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타입은 리스트 맵이 되는 거고요. 이 상황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와 맵을 그냥 섞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럼 데이터가 맵의 형태로 넘어온다라 그랬는데 맵은 대표적인 특징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누가 키고 누가 밸류겠어요? 컬럼 부분들이 다 키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각각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줄의 데이터가 자바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맵은 id라고 하는 키에 1이라고 하는 밸류가 세팅된 거고 REGDate라고 하는 키에 뭐 2023 어쩌고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하나의 맵으로 엮여서 넘어오게 된다. 이 상태로 넘어올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nsert는 실행시켜주고 그 게시물의 번호를 받아오기 위해서 id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받았는데 지금 얘는 애초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상황이 세팅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리스트 맵으로 받아야 돼요. 애초에 이 메서드 실행한 결과 리턴은 이 타입을 할 거니까 이 결과를 받으려면 당연히 리스트 맵 타입을 사용해야 된다. 이름은 적당하게 하나 지어주시고요.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일을 한 시점에 이 위에 있는 SQL 쿼리를 가지고 DB로 가서 이 쿼리를 실행시켜 줄 것이고 그 결과를 지금 얘가 갖고 있다 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RS로 실행시킨 다음에 RS가 받아온 걸 반복문으로 돌렸던 것처럼 지금 구조가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바의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가져왔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맵으로 되어 있는 애를 아티클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재조립을 한번 해야 되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 과정을 할 거예요. 근데 하는 방식은 좀 더 간단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향상된 포문을 사용해서 자, 리스트를 돌려서 그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거니까 리스트 안에는 맵 형태로 들어 있을 거니까 맵 타입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얘를 돌리는 게 아티클 리스트 맵이 될 것이다. 그럼 리스트가 한 번 돌 때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맵 하나하나를 여기다 꽂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저 맵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아티클로 재조립할 겁니다. 자, 맵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 맵에 있는 데이터를 꺼낼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죠? map.get 그래서 여기다 키를 입력하면 그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럼 map.get 한 다음에 id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 한 줄이 넘어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이 생성자 안에다가 세팅한 인자 이만큼의 블럭을 씌운 이 값은 몇이에요? 1. id를 불렀으니까 이 id라고 하는 키에는 밸류가 1이 들어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티클이 생성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러한 걸 할 수 있게끔 값을 꺼내서 넘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아티클로 재조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이 방식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맵 형태로 받아왔을 때 이걸 아티클로 재조립하는 이 코드가 지금 현재 우린 리스트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디테일에서도 해야 될 거고 모디파이나 딜리트에서 애초에 그 아티클 객체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거 있나 없나 검증해보는 이런 상황일 때에도 뭔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작업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만큼의 우리가 이거를 풀로 다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5개 데이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업데이트일 거고 여기는 타이틀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바디 컬럼명으로 키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이름들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똑같은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니까 디테일만 봐도 있을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업을 필요한 곳마다 해줄 게 아니라 애초에 아티클이라고 하는 DTO 이 클래스 안쪽에서 맵 객체를 압축을 풀어서 재조립하는 걸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 그냥 맵을 통째로 넘겨서 생성자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때 인자로 넘겨받을 얘가 지금 매개 변수로 처리할 부분을 맵으로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코드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러한 작업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꺼내서 넘겨줄 게 아니라 그냥 이 아티클 맵 자체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럼 이 생성자 실행되는 시점은 얘가 일을 할 거니까 이때 얘네가 가진 변수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값을 세팅하자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안 되죠. 지금 id라고 하는 컬럼에 i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id 컬럼의 밸류를 가져와서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거 왜 안 될까요? 정답은 이미 요 안에 나와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자, 우리가 맵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때 키에 대한 제너릭과 밸류에 대한 제너릭을 설정한 거죠. 키는 스트링이니까 우리가 문자열로써 입력을 해줬어요. 컬럼명이 문자열로 들어올 거니까. 근데 이렇게 꺼내온 밸류의 타입은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맵에다가 스트링 오브젝트라고 넣었으면 키에 대한 제너릭, 밸류에 대한 제너릭, 밸류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온 거예요. 얘를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넘어올 수도, 얘가 넘어올 수도, 얘가 넘어올 수도, 얘가 넘어올 수도, 얘가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른 타입이잖아요. 그럼 일단 오브젝트로 받고 사용할 때 다시 형태를 맞춰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맵은 실제로 물론 무조건 이렇게 써야만 해 이건 아니에요. 맵도 제너릭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해서 쓰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맵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보편적인 상황에서 스트링 키는 스트링, 밸류는 오브젝트. 왜? 어떤 값이 넘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브젝트로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이 메서드가 실행된 이 자리에 남는 결과는 오브젝트예요. 그래서 얘가 에러를 뭐라고 하냐면 오브젝트는 인트가 될 수 없대요. 근데 이거 되죠 사실. 오브젝트는 인트가 돼도 돼요. 근데 이 반대 상황이면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아서는 못하는 거죠. 개발자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자, 그럼 id라고 하는 이 데이터, 이 키에 해당하는 이 밸류 1이라는 값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도 인트로 지정되어 있던 컬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인트로 봤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얘를 수동 형변환을 통해서 인트로 형태를 변환시켜주자. 그러면 인트 데이터 타입을 가진 id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변수들의 값을 채울 거예요. 여기는 reg date, 여기는 update date, 여기는 height, 여기는 body. 자, 그러면 컬럼명도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키 부분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형변환도 마찬가지로 다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스트링 변수 자체를 스트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잘 들어갈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실제로 발생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아티클로 조립까지 됐으니까 이 조립된 애를 아티클스에다가 add. 얘는 달라진 게 없죠?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반복문이 돌았을 때 이 아티클스에는 값이 세팅이 됐겠네요. 게시물 객체들이 그 객체 가지고 출력문 그리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따지고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자, 게시물이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를 더 늘려놓고 리스트가 잘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라고 보면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에요. 캐스트가 뭐게요? 캐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캐스트가 형변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형변환을 처음 배우셨을 때 오토 캐스팅이다, 뭐 캐스팅, 뭐 이런 단어들을 아마 접하셨을 텐데 클래스 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형태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익셉션이 발생을 했다. 근데 왜? 우리 지금 스트링 타입의 변수한테 스트링 잘 넣고 있고 뭐가 문제지? 자, 지금 얘는 왜 문제냐면
이제부터는 중요해져요. 이 타입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실질적인 이 날짜 데이터는 데이트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자바에서 스트링으로 억지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 타입으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로컬 데이트 타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바 버전이 17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트 타입이나 이런 건 못 써요. 그거는 이제 자바 8 이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8일 10분초라는 데이터를 한 번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컬 데이트 타임이다 라고 하는 이 타입을 써줘야만 해요. 그래서 얘로 형태를 바꿨죠? 그럼 당연히 형변환을 하는 과정 쪽도 이 타입으로 맞춰줘야 돼요. 변수 타입이 로컬 데이트 타임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타입 안 맞아서 뭐라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어차피 나중에 지워질 녀석들입니다. 일시적으로 에러만 막기 위해서. 자, 이 상태로 변경을 시켰으니 다시 한번 리스트를 조회를 해볼게요. 잘 나오죠? 자,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볼 때 뭐 제목, 날짜 이런 날짜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얘도 한번 보여줘 볼까요? 번호 다음에 제목 전에 제목 뒤에 날짜를 한번 해보죠. 날짜. 이 서식 지정자 쪽에서는 그냥 %s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티클에 reg date 이런 거. 자, 다시 한번 리스트를 실행을 시켜 본다면 잘 나오죠. 근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지금 뭐가 다르게 나오죠? 네, 중간에 t라고 하는 게 붙어버렸죠? 이건 로컬 데이트 타임에서 형태를 우리가 포매팅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연월일이고 이 뒤에가 시간이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없앨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포매팅이라고 하는 로컬 데이트 타임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을 활용하면 얘를 간단하게 t를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고 기능을 좀 더 쌓아놓고 나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구글링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리스트 이만큼으로 진행되고 있던 녀석이 이걸로 바뀌었다. 깔끔하죠? 근데 이건 더 압축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애초에 아티클스에 애드를 하려고 하는 이 아티클을 만들려고 하던 목적 자체가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놔도 어차피 객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아티클스에 들어가면 리모컨 갖고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리스트도 완료를 했고 이제 모디파이 쪽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모디파이 쪽은 한번 직접 해보시죠. 지금 제가 여기 리스트까지 하는 거를 커밋으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이 주석 걸려있는 거 그냥 두고 커밋 할 테니까 전에 있던 거랑 지금 바뀌어있는 거 참고하시면서 업데이트, 모디파이 기능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모디파이 할 때는 dbutil에 있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면 되겠죠? 메서드 이름 자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커밋을 한번 하고 시간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정도만 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모디파이 기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만들었던 이 상황에서는 게시물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에 대한 검증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는 했었던 건데 지금 여기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냥 뭐 검증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퀄이 날려버리고 수정되었다. 만약에 수정이 안 됐다면 이런 메시지 못 보여주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검증하는 과정도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검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 쿼리가 날아가기 전에 이루어져야겠죠? 자,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내가 명령어로 입력한 글 번호, 이 번호에 해당하는 글이 있나 없나를 알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났으니까 어디에서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돼요? 데이터가 실제로 있나 없나를 어디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가서 확인해야죠. 그 말인즉슨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쿼리가 실제로 업데이트 날리는 이 쿼리 말고 다른 게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쿼리를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가 있나 없나를 검증해서 실제로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기 전에 이 위치에다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따져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실행돼야 될 쿼리로 얘네가 조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해당 쿼리를 또 날려야 되고. 상황이 되실까요? 이 두 가지 작업을 처리를 해야 돼요. 한 기능에서 쿼리를 하나밖에 날릴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한 번에 조립되는 이 SQL 안에 하나의 쿼리만 존재할 뿐인 거지. SQL에 저장한 다음에 날리고 나서 다른 SQL에 또 저장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른 거는 또 다른 거대로 날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지금 모디파이 기능 50분까지 해보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